5과목 화학설비위험 방지 기술입니다. 81번. 다음 중 고체 연소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고체 연소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입니다. 1. 표면 연소, 2. 증발 연소, 3. 분해 연소, 4. 혼합 연소이고요. 이 세 가지는 고체 연소의 종류에 해당이 되고요. 4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체 연소의 종류에는 표면, 증발, 분해, 자기 연소가 있는데 표면 연소는 목탄이나 금속분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증발 연소는 파라핀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분해 연소는 목재라든지 종이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82번.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는 장치를 퍼지하고자 할 때 잘못된 것은 1. 대상 물질의 물성을 파악한다. 2. 사용하는 불활성 가스의 물성을 파악한다. 3. 퍼지용 가스를 가능한 빠른 속도로 단시간에 다량 송입한다. 4. 장치 내부를 세정한 후 퍼지용 가스를 송입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퍼지는 불활성화를 나타내고 압력 용기 등의 불활성 가스를 주입하여 폭발 분위기를 불활성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퍼지에 대한 정의이고요. 그래서 퍼지용 가스는 가능한 천천히 주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주입하면 안 되고 요거를 천천히 서서히 주입해야 가연성 물질을 퍼지하는 올바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83번. 위험물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과산화나트륨에 물이 접촉하는 것은 위험하다. 과산화나트륨은 위험물 안전법에 따라서 인류에 해당합니다. 인류는 산화성 고체예요. 산화성 고체. 그러니까 산화성 고체라는 거는 이제 산소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화재를 좀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에 접촉하는 것은 위험하고요. 그리고 황리는 물속에 저장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황리는 삼류 위험 물질이고 자연 발화성이 있기 때문에 물속에서 저장합니다. 자연 발화성이 있어서. 자, 3. 염소산 나트륨은 물과 반응하여 폭발성의 수소기체를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고 4번. 아세트알데히드는 0도 이하의 온도에서 인하할 수 있다. 이고 아세트알데히드는 사류 위험물 그 중에서도 특수인화물입니다. 그래서 인하점이 마이너스 38도씨에. 그래서 틀린 내용은 3번 되겠습니다. 염소산 나트륨은 산화성 고체로 물, 알코올, 글리세린 등에 잘 녹습니다. 그래서 물과 반응하여 폭발성을 기체를 발생한다는 내용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84번. 공정안전보고서 중 공정안전자료에 포함하여야 할 세부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또 필기에서도 자주 나오고요. 실기에서도 빈출하는 문제입니다. 자, 공정안전자료의 세부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에 해당합니다.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세부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3번입니다. 각종 건물 설비의 배치도이고 그 이외에 취급 저장하고 있거나 취급 저장하려는 유해 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그리고 유해 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목록 및 사양,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운전 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 도면, 그리고 폭발 위험 장소를 구분할 수 있는 폭발 위험 장소 구분도, 그리고 전기 단선도, 위험 설비의 안전 설계 및 제작 설치에 관련된 지침서 같은 것들이 세부 내용으로 포함됩니다. 85번. 다이에틸에틸의 연소 범위에 가장 가까운 값은 인데요. 요거는 기출을 암기하는 수밖에 없겠죠. 기출을 암기해야 하는 숫자까지 암기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다이에틸메틸의 연소 범위는 1.9에서 48%입니다. 86번. 공기 중에서 A가스의 폭발 하한계는 2.2 볼륨 %이고 이 폭발 하한계 값을 기준으로 하여 표준 상태에서 A가스와 공기의 혼합기체 1세제곱미터에 함유되어 있는 A가스의 질량을 구하면 몇 g인가? 라고 되어 있고요. 자, 공기 1세제곱미터에서 폭발 하한계가 2.2 볼륨 %이므로 A가스의 부피는
자, 1세제곱미터는 1000리터니까요. 1000 곱하기 0.022 하면 22리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 상태에서는 22.4리터이고 부피가, 그리고 분자량이 해당하는 값이니까 26이니까요. 22.4리터일 때는 26g이면 그러면 22리터일 때는 몇일까요? 이렇게 비례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계산을 하면 값은 25.54 2번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화학에 대한 좀 기본적인 개념이 있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자, 표준 상태에서 분자량이 26g이다. 그리고 이 22g일 때 분자량을 비례식으로 놓는다라는 개념을 잘 가지고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87번. 다음 물질 중 물에 가장 잘 융해되는 것은 1. 아세톤, 2. 벤젠, 3. 톨루엔, 4. 휘발유인데, 물에 잘 융해된다는 것은 수용성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2번, 3번, 4번 항목은 기름이고 이 내용들은 다 비수용성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아세톤 되겠습니다. 자, 88번. 가스 누출 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별표. 1. 암모니아를 제외한 가연성 가스 누출 감지 경보기는 방폭 성능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맞고요. 2번. 독성가스 누출 감지 경보기는 해당 독성가스 허용 농도의 25% 이하에서 경보가 울리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틀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해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3. 하나의 감지 대상 가스가 가연성이면서 독성인 경우에는 독성가스를 기준하여 가스 누출 감지 경보기를 선정해야 한다. 맞고요. 건축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감지 대상 가스의 비중이 공기보다 무거운 경우에는 건축물 내 하부에 설치해야 한다. 맞습니다. 자, 가스 누출 감지 경보기에서 관한 기술상의 지침, 가스 경보 설정치라고 되어 있는데, 가연성 가스 누출 감지 경보기는 감지 대상 가스의 폭발 하한계 25% 이하, 독성 가스 누출 감지 경보기는 해당 독성 가스의 허용 농도 이하에서 경보가 울리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보기에서는 독성 가스가 제시되었기 때문에 가연성 가스가 25%이고 독성 가스는 해당 독성 가스의 허용 농도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89번. 폭발을 기상폭발과 응상폭발로 분류할 때 기상폭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입니다. 응상폭발의 종류에는 수증기 폭발, 전선 폭발, 고산간 전이에 의한 폭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90번. 다음 가스 중 가장 독성이 큰 것은 이고요. 1번 일산화탄소, 2번 포스겐, 포스겐입니다. 3번 암모니아, 4번 수소. 수소나 뭐 일산화탄소는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적진 않겠습니다. 이 중에서 포스겐 가스가 가장 위험합니다. 독성이 시간 가중 평균 기준, TWA 우리나라의 이제 노출 기준인데요. 노출 기준,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 별표 1에 나타나 있는데, 이 포스겐 가스 같은 경우에는 시간 가중 평균, 그러니까 8시간의 가중 평균을 했을 때 0.1 ppm, 굉장히 낮은 수치잖아요. 그래서 이 수치가 낮을수록 독성이 강하겠죠. 수치가 낮을수록 독성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독성이 강한 것은 포스겐 가스입니다. 이 보기 중에서는 포스겐 가스가 가장 독성이 강합니다. 91. 처음 온도가 20도씨인 공기를 절대압력 1기압에서 3기압으로 단열 압축하면 최종 온도는 몇 도씨인가? 단 공기의 비열비는 1.4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식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자, 이 공식에서 어떤 값들을 대입하는지 보면 이제 처음 공기 온도가 T1에 해당하는 게 20도이고요. 그리고 처음에 압력 P1에 해당하는 게 1기압, 그리고 P2에 해당하는 게 3기압입니다. 그리고 이게 R 값이 1.4입니다. 각각의 값들을 대입을 하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값은 T2니까요. T2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401 켈빈 온도입니다. 여기서 이제 절대 온도를 섭지 온도로 변환하면 273을 빼주면 128도씨가 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92번. 물질의 누출 방지용으로서 접합면을 상호 밀착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스킷입니다. 자,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257조 덮개 등의 접합부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업주는 화학설비의 접합부에 대해서는 접합부에서 위험물질 등이 누출되어 위험물이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가스킷을 사용하고 접합면이 서로 밀착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번의 답은 가스킷이 되겠습니다. 93번. 건조설비의 구조를 구조부분, 가열장치, 부속설비로 구분할 때 다음 중 부속설비에 속하는 것은, 자, 건조설비의 구조, 부속설비, 구조부분, 가열장치 이렇게 세 개로 나타나면 부속설비는 소화장치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 구조부분은 철골부, 보온판, 그러니까 보온판이 구조부분, 철골부가 구조부분, 이런 장치는 가열장치입니다. 이걸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4번. 에틸렌이 완전 연소하는 경우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계산할 때 연소 하한계는 몇 볼륨 %인가? 그리고 이 내용이 실기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 존스식 LFL은 0.55 곱하기 CST이고요. 여기서 이제 CD의 값은 제시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C의 값이 A, H의 개수가 B입니다. 그러니까 탄소의 개수가 A, 수소의 개수가 B, 할로겐 C, 산소의 원자수가 D인데, 여기서 주어진 에틸렌은 탄소 2개, 수소 4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값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 6.53V가 나오고, 폭발 하한계식에 따라서 3.6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CST를 먼저 구하고 6.53을 먼저 구하고 6.53을 구하는 식은 여기서 나오게 되고요. 이 항목에다가 각각의 값을 대입을 하고 계산을 해서 요 식을 활용해서 값을 구해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95번. 보기의 물질의 폭발 범위가 넓은 것부터 좁은 순서로 옳게 배열한 것은 입니다. 그래서 자, 수소, 프로페인, 프로판이라고 하는 거, 프로판이 익숙하실 테니까 프로판으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메테인, 요거는 메탄으로 더 익숙할 테니까 일단 메탄으로 쓸게요. 그리고 일산화탄소, 탄소이고, 자, 넓은 것부터 좁은 순서로, 그러니까 가장 넓은 것부터 설정을 해야 되니까 정답은 2번이 되는데, 폭발 범위는 수소는 4에서 75%, 프로페인은 2.1에서 9.5, 메테인은 5에서 15, CO는 12.5에서 75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수소, 일산화탄소, 그리고 메테인, 프로페인 순서 2번입니다. 96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물질의 종류에서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에 해당하는 것은 1. 다이아조 화합물, 2. 황린, 3. 알킬 알루미늄, 4. 마그네슘 분말인데, 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별표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의 종류에서 보면 질산에스터류, 나이트로 화합물, 나이트로소 화합물, 아조 화합물, 다이아조 화합물, 히드라진 유도체, 유기과산화물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다이아조 화합물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7번. 화염 방지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괄호에 알맞은 것은, 이건 실기에서 많이 출제되니까요. 기억합시다. 자,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 및 인화성 가스를 저장 취급하는 화학 설비에서 증기나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의 화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염 방지기를 설비 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상단이고요.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9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화염 방지기의 설치 등으로 되어 있고요.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 및 인화성 가스를 저장 취급하는 경우에 화학 설비에서 증기나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화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염 방지기의 그 설비 상단에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98번. 다음 중 인화성 가스가 아닌 것은 1번 뷰테인, 2번 메테인, 3번 수소, 4번 산소인데 산소가 대표적인 조연성 가스입니다. 나머지 것들이 인화성 가스인지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 산소가 연소를 도와주는 가스인가. 우리가 불날 때 필요한 게 탈 것이 필요하고 산소 공급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때 대표적인 게 이제 그렇게 이제 자체로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연소를 도와주는 가스에 대한 설명으로 조연성 가스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산소가 되겠습니다. 자, 99번. 반응기를 조작하는 방식에 따라 분류할 때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회분식 반응기, 2. 반회분식 반응기, 3. 연속식 반응기, 4. 관형식 반응기인데 요게 요 세 가지가 조작 방식에 의한 분류이고요. 그리고 구조에 의한 분류가 있습니다. 구조에 의한 분류에는 관형식 반응기, 교반기형 반응기, 탑형 반응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에 의한 분류에 의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00번. 다음 중 가연성 물질과 산화성 고체가 혼합하고 있을 때 연소에 미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1. 착화 온도가 높아진다. 2. 최소 점화 에너지가 감소하며 폭발의 위험성이 증가한다. 3. 가스나 가연성 가스 증기의 경우 공기 혼합보다 연소 범위가 축소된다. 4. 공기 중에서보다 산화작용이 약하게 발생하여 화염 온도가 감소하며 연소 속도가 늦어진다. 인데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산화성 고체가 가연성 물질과 혼합하는 경우에 가연성 물질에 산소를 공급하기 용이하여 연소 및 폭발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